규태야, 너 혼자서 메시지 보내고 있었구나. 한무철이 규태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장 대표가 일주일 전에 검거됐는데도 규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장 대표님, 무철이 기억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연기해야 하나요? 이런 메시지들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말이에요. 한무철이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6개월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규태가 장 대표에게 보낸 무철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정신병원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조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한무철의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대식과 이미자의 메시지까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두 한패가 되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자가 규태에게 보낸 무철 씨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한무철은 결혼 1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마저 배신자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무철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먼저 규태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규태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규태야, 내일 만나자. 좋은 소식이 있어. 규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요. 무슨 소식이야? 복권 당첨금 관련해서. 혼자 와.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난 규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혹시 한무철이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려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철아, 무슨 좋은 소식이야? 한무철이 차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요. 화면에는 규태가 장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떠 있어요. 이거 재미있지? 혼자서 메시지 보내고 있었네. 규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져요. 이게 뭐야? 내 휴대폰에서 가져온 거야. 장 대표가 잡힌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도 몰랐구나. 규태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해요. 무철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게.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져요. 규태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건 장 대표가 시킨 거야. 그래. 그럼 이 메시지도 장 대표가 시킨 거야? 무철이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규태가 말문이 막혀요. 자신이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한무철이 일어나면서 규태에게 경고해요. 규태야, 이제 게임 시작이야. 무철아, 잠깐. 20년 친구를 이렇게 속인 대가. 제대로 치러야지. 한무철이 카페를 나가고 규태는 멍하니 앉아 있어요. 한무철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한무철은 김대식을 만나러 가요. 김대식도 한무철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무철아. 대식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아요. 공기가 무겁게 흘러요. 무철아, 혹시 뭔가 알게 된 거야? 한무철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김대식을 빤히 바라봐요. 그 시선이 김대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요.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 거야, 대식아? 무철아. 들어봐. 들을 거 없어. 한무철이 냉정하게 말해요. 대식아, 너도 준비해. 규태처럼 바보 되지 말고. 김대식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해요. 규태가 뭐? 곧 알게 될 거야. 한무철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무철아. 김대식이 부르지만 한무철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려요. 김대식이 급히 이해숙에게 전화를 걸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철이가 모든 걸 알아버린 것 같아. 뭐라고?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해숙이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무철이가 뭘 할지. 한무철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치밀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대식이 가게에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찾아와요. 김대식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대식이 믿을 수 없어 해요. 횡령이요? 제가 언제? 동행해 주세요. 김대식이 경찰서로 끌려가요. 조사 과정에서 김대식 명의로 된 가짜 장부들과 위조된 서명들이 증거로 제시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된 거였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서명이 일치합니다. 김대식이 현실을 깨달아요. 한무철이 자신의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해서 가짜 증거를 만든 거예요. 한편 규태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요. 최규태 씨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네요. 감사팀에서 보여준 건 규태가 외부 업체에 기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메일들이었어요. 규태의 계정에서 보낸 메일들이었지만 규태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런 메일 보낸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규태 씨 계정에서 발송됐잖아요. 누군가 해킹한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단 출근 정지입니다. 규태가 집으로 돌아와서 금옥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요. 이거 분명히 무철이가 한 짓이야. 무철 씨가? 왜? 어제 만났을 때 복수하겠다고 했거든. 그날 저녁 김대식과 규태 모두에게 한무철로부터 택배가 와요. 각자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대식이 USB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장 대표와 만나서 한무철을 험담하는 영상이 나와요. 무철이 정말 바보야. 기억상실 연기도 모르고 정신병원 보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김대식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악해요. 언제 이런 걸 촬영당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규태의 USB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규태가 한무철을 완전히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친구가 동시에 한무철에게 전화를 걸어요. 무철아. 뭐야? 영상 재미있게 봤어? 무철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한무철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만큼 나도 6개월 동안 복수할 거야. 한편 이미자는 집에서 계약서를 찾고 있었어요. 거실에 잠깐 둔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거든요.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그때 한무철이 들어와요. 여보, 뭘 찾아? 아, 복권 관련 서류가 없어졌어요. 아, 그거 내가 가져갔어.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 이미자가 불안해해요. 혹시 한무철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한무철이 이미자를 바라봐요. 아내의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일 없어. 그냥 절차 확인하려고. 하지만 한무철은 이미 이미자의 메시지까지 다 확인한 상태였어요. 이미자도 이 모든 계획에 가담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무철은 이미자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요. 여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한무철이 의미심장하게 웃어요. 식사 중에 한무철이 이미자에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해요. 하지만 그 목걸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항상 차고 있어. 한무철의 말투가 명령조였지만 이미자는 순순히 따라요. 며칠 후 김대식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요. 횡령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돼요. 여보, 어떻게 해요? 이해숙이 절망해요. 모르겠어. 증거가 너무 완벽해. 김대식도 답을 모르겠어요. 한무철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실감하게 돼요. 규태도 마찬가지로 기밀 유출 혐의로 해고 위기에 몰려요. 회사에서는 이미 규태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규태 씨, 이런 중대한 배신을 하다니. 정말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두 친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대식아, 우리 완전히 끝났어. 무철이가 정말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어떻게?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데. 김대식이 결심한 듯 말해요. 무철이한테 직접 가자. 가서 뭐해? 사과하고 용서를 빌자.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친구가 한무철의 집으로 가요. 하지만 한무철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뭐야? 너희들이 왜 같이 와? 한무철이 차가운 표정으로 두 친구를 바라봐요. 무철아, 우리 잘못했어. 김대식이 먼저 사과해요. 나도 미안해. 규태도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한무철은 냉정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묻혀라.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든 용서해줘. 두 친구가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한무철은 움직이지 않아요. 용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묻혀라.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두 친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조건을 줄게. 뭐든지 할게. 이미자를 설득해서 진실을 다 털어놓게 해. 이미자를? 너희들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미자도 공범이야. 김대식과 규태가 서로 바라봐요. 이미자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을까요? 묻혀라. 이미자 누나는. 싫으면 말고. 한무철이 돌아서려고 하자 김대식이 급히 붙잡아요. 알겠어. 설득해볼게. 두 친구가 이미자를 설득하러 가요. 하지만 이미자는 쉽게 응하지 않아요. 제가 왜 사과해요? 누나도 알고 있었잖아. 알긴 뭘 알아요? 이미자가 시치미를 떼요. 하지만 규태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요. 이미자가 규태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이건. 누나, 이제 인정하세요. 김대식이 압박해요. 이미자가 결국 무너져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이 모두 한무철에게 가요. 이미자도 함께요. 무철 씨. 미안해. 이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속인 거. 정말 잘못했어. 한무철이 이미자를 빤히 바라봐요. 진심인지 또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진심이야? 응. 정말 미안해. 김대식과 규태도 다시 사과해요. 무철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무철이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요. 좋아. 용서해줄게. 세 사람이 기뻐해요. 정말?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한무철이 진지하게 말해요.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세 사람이 서로 바라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어. 며칠 후 복권 당첨금 수령날이 와요. 한무철이 복권공단에 가서 10억 원을 받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이미자가 거실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미자야, 뭐해? 여보, 저기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어떤 계약서? 제가 따로 준비한 복권 관련 서류요. 한무철이 의심스러워해요. 따로 준비했다고? 이미자가 당황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자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한무철이 압박해요. 미자야, 뭘 숨기고 있어? 정말 아무것도. 그때 한무철이 이미자 목걸이의 녹음기를 확인해봐요. 놀라운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미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복권 당첨금만 받으면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무철이 이미자를 바라봐요. 이게 뭐야? 여보, 그건 너도 날 속이고 있었구나. 이미자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한무철이 분노해요. 결국 너희들 모두 한패였어. 그날 밤 한무철은 진짜 마지막 복수를 계획해요.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를 완전히 끝장내려고요. 다음 날 한무철이 세 사람을 모두 불러요. 모두 모여봐.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요. 한무철이 녹음기를 틀어요. 이미자의 대화가 흘러나와요. 복권 당첨금만 받으면 바로 이혼하고 바보 같은 남편은 버리는 거죠. 이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리고 김대식, 최규태와는 적당히 돈 나눠 가지고 끝내는 거고요. 김대식과 규태도 충격을 받아요. 이미자가 자신들도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자 누나,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무철이 세 사람을 바라봐요. 이제 진실을 알겠지? 세 사람이 침묵해요. 너희들은 모두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친구든 아내든 상관없이. 한무철이 일어나요. 이제 정말 끝이야. 무철아. 나가. 모두 나가. 무철아, 잠깐. 나가라고. 한무철이 소리치자
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가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돼요. 김대식은 횡령죄로, 규태는 기밀 유출죄로, 이미자는 사기죄로 각각 기소돼요. 한무철은 법정에서 이들을 바라봐요.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버렸어요.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요. 법정을 나오는 한무철의 마음은 복잡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어요. 집에 혼자 돌아온 한무철이 복권 당첨금을 바라봐요.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지만 기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돈은 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거든요. 몇 달이 흘러요. 한무철은 거대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사업을 확장해요. 돈이 돈을 부르면서 재산이 수십억까지 불어나요. 하지만 돈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져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돈만 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무철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한무철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한무철이 충격을 받아요.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길어야 6개월. 한무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려요. 돈은 많지만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한무철이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해요. 이렇게 죽으면 이 모든 돈은 누가 가져갈까요? 그때 문득 김대식, 규태, 이미자가 생각나요. 아무리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도 그래도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무철이 결심해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만나보기로요. 먼저 김대식이 출소하는 날 마중을 나가요. 무철아? 김대식이 놀라워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대식아, 너 왜 여기에? 마중 나온 거야? 김대식이 믿을 수 없어해요.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마중을 나왔다는 게요. 무철아, 너 미안해, 대식아. 뭐가? 내가 너무 심했어. 김대식이 눈물을 흘려요. 무철아, 우리 다시 친구하자. 두 사람이 껴안아요. 진짜 화해하는 거예요. 규태와 이미자가 출소할 때도 한무철이 마중을 나가요. 세 사람 모두 한무철의 변화에 놀라워해요. 무철아, 왜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무철이 자신의 병을 털어놔요. 내가 암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뭐라고? 6개월. 길어야 그 정도. 김대식이 눈물을 흘려요. 무철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세 사람이 한무철 곁에 머물기로 해요.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요. 마지막 몇 달 동안 네 사람은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요. 한무철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봐주며 시간을 보내요. 무철아, 아픈 데 없어? 괜찮아. 이미자가 한무철을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진심으로요. 김대식과 규태도 한무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줘요. 무철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너희들과 이렇게 있는 게 좋아. 한무철이 진심으로 말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와요. 한무철이 세 사람을 불러요. 내 재산 너희들한테 줄게. 무철아, 조건이 있어. 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복권은 절대 사지 마.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요. 약속해. 약속할게. 한무철이 안심하며 눈을 감아요. 친구들아, 고마웠어.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한무철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선행을 받은 사람들까지요. 김대식, 규태, 이미자는 한무철의 관 앞에서 오랫동안 울어요.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마지막에라도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이 한무철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정리해요. 한무철이 남긴 돈은 정말 많았어요.
사업으로 불린 돈까지 합쳐서 100억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한테? 무철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세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만 썼어요. 김대식은 한무철이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무철이네 카페예요. 매일 아침 한무철의 사진에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무철아, 오늘도 열심히 할게. 카페 한쪽 벽에는 한무철의 사진과 함께 복권보다 소중한 건 친구입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어요. 규태는 한무철이 남긴 돈으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한무철이 자신의 딸을 살려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무철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드릴게요. 규태가 아픈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말해요. 이미자는 가장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욕심 많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무철의 무덤을 가장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무철 씨,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무덤을 찾아가서 한무철과 대화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세 사람은 한무철과의 약속을 지켜요. 복권은 절대 사지 않았어요. 대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도우며 한무철을 기억하며 살아가요. 매년 한무철의 기일이 되면 세 사람이 모여요. 무철이, 우리 잘하고 있지? 복권 안 사고 있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10년이 흘렀어요. 김대식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어요.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규태의 재단도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수백 명의 아픈 아이들이 규태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미자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한무철의 무덤에 항상 예쁜 꽃을 가져다 놔요. 세 사람 모두 한무철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김대식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요. 아빠, 무철 아저씨께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김대식과 아들이 한무철의 무덤을 찾아가요. 무철 아저씨, 저 대학 졸업했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이가 한무철의 사진을 보며 인사해요. 김대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해요. 한무철의 유산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무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생각했지. 마지막에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세 사람이 한무철을 그리워하며 대화해요. 우리가 무철이한테 배운 게 뭐야? 김대식이 물어봐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규태가 답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거. 이미자도 말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해요. 그렇게 한무철의 교훈은 계속 이어져요.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영원히 전해질 거예요. 15년 후, 세 사람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무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손자들에게도 한무철 이야기를 들려줘요. 무철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돈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겼지. 아이들이 한무철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요. 저도 무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세 사람이 흐뭇해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한무철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무철아, 우리 곧 갈게. 하늘에서 만나자. 그때는 정말 친구로 만나자. 세 사람이 한무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요. 복권으로 시작된 욕심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다는 이야기가요. 진짜 대우는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나누고 받는 거였어요. 한무철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서와 희생, 그리고 세 친구가 평생 지킨 약속과 우정이 바로 진짜 대운이었던 거죠. 복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으로 끝났어요. 돈을 잡으려다가 사람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운을 잡아라. 하지만 진짜 대운은 복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가족, 친구,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진짜 대운이에요.
한무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비극적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된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교훈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복권에 의존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대운을 잡는 방법이라는 걸 한무철이 목숨을 걸고 가르쳐 준 거예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